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창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미토는 양인살, 현침살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미토가 현침살이지 양인살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살이 한 가지 살로만 어떤 오행이 한 가지 살로만 작용할 때도 있고 한 가지 오행이 여러 가지 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운명 48번째, 늦은 나이에 본인에게 잘 맞는 역학자의 길을 가시는 여자분 사주에 나오는 사주입니다. 자, 사주 팔자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김연년, 갑술월, 정미일, 신의 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창기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미토가 현침살이라는 얘기죠. 저는 미토가 양인살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현침살도 맞고 양인살도 맞습니다. 현침살은 바늘이 침이 매달려 있는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일단 뾰족하고 예리함을 가진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장점적으로는 작점으로는 분석력, 예리함, 델리케이트한 냉정한 판단력 등으로 의사, 침술, 연구원, 예술, 기술 등에 좋은 살이고, 안 좋게 할 때는 본인이 그 뾰족한 침을 맞아서 상해, 부상, 수술수가 벌어진다는 살이 현침살이 되겠습니다. 자, 현침살은 종류에는 현침살 보면 오행이 다 뾰족뾰족해요. 이 신금 보이시죠? 이것도 현침살. 요 미토도 현침살, 간목도 현침살, 묘목도 현침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지로 오는 신금 있죠? 신금과 오화도 현침살입니다. 보면 현침살이 보면 침같이 이렇게 뾰족뾰족 다 튀어나왔죠? 간목도 그렇고 묘목도 그렇고 신금도 이렇게 뾰족뾰족 나고 오화도 뾰족 이렇게 침처럼 나와가지고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자, 현침살도 되지만은 이 사주 미토가 양인살도 됩니다. 양인살도. 자, 양인살이라는 거는 칼을 들고 양을 잡는다는 살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에 양인살이 있으면 손에 뭔가를 쥐고 하는 직업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하면 내 몸에 칼을 댈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칼을 댈 수 있는 흉악한 쪽으로도 변질할 수 있는 게 이 양인살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가 양인살도 현침살뿐만 아니라 양인살도 돼요. 정화일주한테, 병화일주한테는 오화가 양인살이 되고, 을목할 때는 진토가 양인살이 되고, 이렇게 일간마다 다 양인살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정화한테는 미토가 양인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침살도 되고 양인살도 되고, 또 미술, 팥살 보이시죠? 살로도 작용하고, 또 미토가 흙이기 때문에 화개살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행이 한 가지 살로만 작용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살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익준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명강의를 구독하여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묘년, 계해월, 계묘일, 계유시 사주를 전격으로 봐야 되는지요? 그리고 금년이 계해년이고 내년이 경자년으로 사주에 수기가 강한데 또 수기가 들어오니 재운이 더욱 나빠지는 것인지요? 또 내년부터 대운이 정사대운으로 바뀌는데 운에서 불기운이 원국의 수기운과 어떻게 작용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이 사주를 하나 주셨는데 종격인지 아닌지 봐달라는 얘기죠.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계묘년, 계해월, 김요일, 계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이 사주가 정격이 되는지 일반격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흙의 내편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도와주는 불이 내편이죠. 사주 팔자에 흙이 있나요? 흙은 전혀 없죠. 지장간, 해수안에 무토 정도 있고, 불은 전혀 없죠. 사주 팔자에도 없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도 없네요. 상대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찾아보면 시지에 요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재성인 물을 찾아보니까 연간의 개수,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큰 물이 있네요. 재성인 물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보면 연지, 일지에 묘목 작은 풀이 있네요. 그러면 사주의 네 편은 해수 지장간에 있는 무토뿐이고 전부 상대편밖에 없네요. 그러면 사주가 아주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해수 안에 무토는 무탈할까요? 이 많은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쓸려 내려온 이게 무토는 거의 흙탕물이 돼버려가지고 물로 변해서 힘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기토의 네 편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나를 버리고 정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물이죠. 금생수까지 하고, 이 나무는 정제격이 된 이유는 이 나무가 작은 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에 거의 휩쓸려 가면서 썩어버렸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물기운이 대설을 이뤄가지고 정제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격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해년 올해 물기운이 들어오니까 정제격이니까 운은 괜찮죠. 내년에 경자년도 쇠하고 물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쇠는 물을 생해주기 때문에 괜찮죠. 경자년도 괜찮은 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격사주이기 때문에 물로 종을 물기운의 대세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운에서 물이 들어오면 좋고, 그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기운도 괜찮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운이 정사대운으로 바뀐다고 그랬나요? 예, 불기운이 들어오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정격이 깨져버리죠. 그러면은 운기가 좋지가 않죠. 그죠? 이 많은 물이 불을 갖다가 달라들어서 다 꺼버리니까 시끄럽다는 얘기죠. 나한테 힘을 주는 정격이 이미 기토는 내가 아니다고 나를 버려버린 상태라 정격을 깨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사대운은 좋지 않은 운기란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아이제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권명, 신미, 신묘, 정축, 병호에서 용신 및 희신은 월지, 축토로 보여지고 있는데 맞는가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용신이 왜 이게 용신이 됩니까 하고 갸우뚱할 수 있는 사주팔자여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사주를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한번 사주를 보자고요. 먼저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신미년, 신묘월, 정축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보자고요. 자,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4편을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을 생해주는 나무가 4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오와 작은 촛불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에 묘목, 작은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4편은 묘목, 큰불병화, 오화. 상당히 4편 세력이 강하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되어 있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자,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미토, 그 다음에 일지에 축토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식상은 이렇게 있고 다른 데는 없고 오와 지장간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월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힘도 제법 있죠. 내 편도 제법 있고. 강약 잡기가 좀 어려운가요? 자, 사주에 큰 불, 작은 불 합쳐져 가고 일간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묘목에 도움까지 받고 있는 불이 상당하죠. 특히 큰 불까지 있고, 이 불을 견제하려면은 물이 좀 있어줘야 되겠는데, 물은 축토 안에 개수 정도 있는데 이 열기운에 거의 말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물의 견제를 받지 못하고 인성의 도움을, 나무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불기운이 약간 강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강한 사주,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의 용신은 뭘까요? 강사주면은 내 힘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뭐 축토나 재성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용신이에요. 선생님, 강한 사주에 왜 인성하고 비겁 중에서 특히 비겁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나요? 하고 말씀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이 병화, 큰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화하고 오화가 힘을 피할 수가 있다, 폼 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병화를 손으로 한번 가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정화, 오화, 촛불로 이 흙하고 축축한 흙하고 이 새들하고 흙들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나요? 아무리 목생활을 받다 하더라도 작은 불이 따르면 작은 촛불이잖아요. 촛불 두 개로 이 많은 흙기운과 쇠기운을 갖다 제압할 수 있나요? 없죠. 사주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강해지면서 축토하고 신금하고 미토 이런 거를 흙하고 쇠를 제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사주면은 힘을 빼줘야 되는데 비겁으로 오히려 힘을 더해주는 게 왜 용신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병화를 가려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목생활을 받더라도 이 사주 자체를 제압하지 못하지만 이 병화가 있어서 사주가 강해지면서 이 축토하고 신금하고 미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화가 용신입니다. 사주는 약간 강한 사주고요. 그래서 이 병화가 타격을 받게 되면 사주가 약사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사주들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을 찾을 때, 용신을 잡을 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용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용신이 잡혔다 해서 용신운이 들어오면 좋다? 아니죠. 용신하고 희신은 틀리다는 얘기죠. 희신은 기쁘리자를 써서 운에서 오면은 좋은 운이 어떤 거냐. 사주 자체는 어떻게 됐던가 병화가 건재하기 때문에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기에서는 이런 축축한 흙으로 살금살금 흙기운으로 빼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주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힘을 받고. 그래서 이 사주가 약간 강해진 사주지만 이 병화가 얻게 되면 사주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병화가 유일하게 일간에게 힘을 주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용신이 된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자칫하면은 용신을 착각하기 쉬우니까 용신과 또 희신이 운에서 들어온 거하고 사주 내에 용신이 운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용신하고 희신을 별개로 찾는 훈련을 하셔야 운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주에 물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은 여자분이시니까 배우자운이 상당히 약하죠. 하지만 어떤 사주에 흙기운,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고 불기운이 강하지만 흙기운이 좀 빼주고 있어서 그래도 재물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무튼 이 사주는 용신 잡는 법이 좀 특이한 거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댓글 올라온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댓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